안녕하세요. 제가 동영상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야기한 이유로 인생을 4단계로 나눈 인도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해서, 인도에서는 100년 단위로 해가지고 4개로 나눠서 25년 단위로 나눴는데, 저는 30년 단위로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것을 30년 단위로 했을 때 학습기, 이 첫 번째 단계가 1단계, 제1단계 학습기, 2단계가 가주기는 우리가 제가 해석해 볼 때 가주기를 경제 활동기로 보고 싶어요. 그 경제 활동기를 그러니까 학습기를 30살까지, 그 다음에 가주기를 경제 활동기를 30에서 60까지, 그 다음에 3단계, 소위 말해서 제2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60에서부터, 그러니까 제 3단계죠. 3단계는 이제 인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임석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우리가 저 나름대로 해석해 본다면은 생활 정리기 아닌가. 여태까지 생활한 것을 정리해서 살아가는 기간. 그러니까 제3단계, 그 다음에 제4단계는 인도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유행기라고 하는데, 유행기인데, 제가 볼 때는 삶의 정리기 아닌가,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제1단계 학습기 이야기했고, 2단계 가주기에 해당하는 경제활동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시간에는 제3단계에 해당하는 임석이 해당하는 활동 정리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는 경제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을 정리해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자녀를 양육한다든지 뭐 이게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런 활동을 일단 마치고, 임석이 해당하는 이제 생활 정리기에 접어드는 이 기간에는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는 외부를 향해서 생활을 했는데, 이름하여 소위 말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바라보는 생활.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좀 더 돈독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뭐냐면 이제는 어떠한 구애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생활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육체적인 신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젊었을 때가 좋은데, 60이 되면은 이제는 경제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자유로워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좀 더 충실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개인적인 삶으로 본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기간이 굉장히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에서 봤는데, 100세, 즉 올해로 이제 103세이신 연세대 명예교수님 김형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나이 60에서부터 75세까지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60이 이제 돼가면서 앞으로 살아갈 기회 때문에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김영석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그렇다면 3단계에 60에서 75세까지가 정말로 인생의 행복한 시기일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뭐 살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런데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유롭고, 그 다음에
내면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온전히 나를 향해서 생활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기, 굉장히 자유와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인생 2단계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3단계에 접어들면서 가슴이 좀 부풉니다.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은 요게 3단계는 정말 내가 해보고 싶은, 그리고 내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맙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어쨌든 이러한 그 시기, 이 기간에 접어들면서 제가 이제 그 아직 3단계 이제 접어드는 단계에 있는데, 물론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이라든지 뭐 은퇴를 하셨던 분들은 인생 설계를 하시겠지만, 저와 그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시기가 무척 행복한 시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말 뭔가 한번 해볼 인생을 새롭게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게 이제 제 3단계 접어들면서 저는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태까지 60년을 내가 살아왔는데 지난 세월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혹시 잘한 것은 좋게 생각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좀 더 개선하고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한번 제가 그동안의 학습기와 경제활동기, 뭐냐면 가족이 이때 30년, 30살부터 60살까지 살아온 과정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한번 그거를 말씀드릴까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모든 사람들은, 모든 개개인은 개인적인 그 인생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이 인생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인생 이야기는 할 수 없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는 제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듬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1963년에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60년대, 70년대는 약간 후진국에 해당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라나온 그 시기를 보면은 제가 그 시골에서 자랐는데 검정 고무신을 신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옷도 이렇게 잘 입지를 못했어요. 먹는 것도 뭐 명절 때라든지 뭐 이때만 고기를 뭐 조금 먹었고 그 이전을 그 사이에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왔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어린 시절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물론 이게 물질적인 측면에서 어려웠지만, 그렇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린 시절이 그렇게 불행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 놀았고 재미있게 생활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뭐 그 시절이 불행했다, 불우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에 뭐 좀 누런 코도 많이 흘리고 뭐 하여튼 그 객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긴 했는데, 이게 되돌아보면 그래도 그 시절이 그립고 행복했던 시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 시절 그렇게 뭐 시골에서 많이 놀았고 그런 식으로 생활했고, 그런데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금 이제 그 옛날에는 국민학교였는데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제가 그 굉장히 친하게 이렇게 그 생각하는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여름에. 그리고 제가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 여름에, 그러니까 그 3학년 그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게
몸이 튼튼하고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게 생활하고 그래서 싸움도 열심히, 싸움도 잘하고 막 아주 활기차게 생활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여름방학 때 돌아가시고 나서 여름방학이 끝날 즈음에는 제 몸이 갈비씨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갈비씨라는 정도는 어느 정도 되냐면은 삐쩍 마른 겁니다. 삐쩍 말라가지고 완전히 뭐냐면 3학년 1학기와 2학기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학교를 갔더니, 다른 친구들이 이제 저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저 친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저기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뭐냐면은 그 학교 근처에 있는 동네에 있는 애들이, 마을에 있는 애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저를 뭐냐면은 불러내는 겁니다. 이제 학교 끝나고 나서 불러내가지고, 한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 몸이 허약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거는 맞아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학교 전문을 이렇게 창가로 보니까, 교실의 창가를 보니까 애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네 한 친구하고 같이 해서 저쪽으로 갈 수는 없는 것 같고, 학교 후문으로 해가지고, 정문을 해서 이렇게 가면 빠르게 갈 수 있는데, 후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학교 집을 가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저 돌아가지고 산을 넘어서 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제가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싸움을 피하고 그 길을 선택해서 갔는데 무사히 집에 오긴 왔어요. 그건 처음 가보는 길이었어요. 처음 가보는 길이었는데, 저는 싸워서는 안 되겠다. 저기 싸웠다가는 개박살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망간 거죠. 그 다음 날부터는 완전히 패권이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제는 쥐죽은 듯이 사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친구 사이에서 더 이상 힘으로서는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쥐죽은 듯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내가 이렇게 갑자기 말랐는지를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정신적으로 어린 마음에 상당히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신체적인 문제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소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갈비씨로 이렇게 체형이 확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약 10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때에 뭐냐면은 영등포 시내에 있는 대형 약국에 들러가지고 내가 왜 이런 건지 이야기했더니, 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뭐냐면 장에 세균층이 잘못돼서 그렇다. 그러니까 유익균이 줄어가지고 유해균이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유산균을 3개월을 먹으면은 괜찮아질 거다. 그래서 3개월을 제가 직접 그 자리에서 사가지고 3개월을 복용해 봤더니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그때 1982년도에 그러니까 봄에 유산균을 처음 복용했어요. 그 당시에는 유산균이 장 개선제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산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고 그래서 장 개선제를 해가지고 장내 세균을 개선한다고 그래서 유산균 제제를 많이 복용하는 게 일반화됐습니다. 굉장히 선진화된 거죠.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그때 유산균을 먹고 정상 체중으로 되면서, 그동안에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교 1년까지 약 10년 동안 갈비씨로 굉장히 마른 체질로 생활했는데 왜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산균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장내 세균층에도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그 부분이 저한테는 상당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상당히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그런 기억은 이렇게 힘들었다는 기억은 없는데,
제가 유추해 보면은 왜 몸이 그렇게 갑자기 갈비씨가 된 날을 유추해서 지금 와서 이제 건강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아는 상황에서 살펴보면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정말 힘든 과정을 살아왔어요. 그런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학습기에서는 뭐냐면은 이제 그런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건강 측면에서는 그게 하나 획기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유산균을 먹어가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그때 회복된 저 건강 체중이 지금까지 쭉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1990 몇 년도인가 여에스더께서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에스더 뭐 이렇게 유산균 제제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유산균을 먹었었는데 이번에도 한번 먹어봐야지. 그래서 사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별다른 효과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미 장이 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산균을 더 먹은들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먹을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유산균은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몸이 마르다든지 뭐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유산균 제제를 복용해서 장을 정상적으로 유지를 이렇게 환경을 만든다고 그러면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초등학교 한 10년 동안 그 어려운 상황에 있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유산균을 먹고 나서 정상 체중으로 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혹시 마른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뭐 그런 경우에 있으면은 적극 추천을 합니다. 이거는 유산균 제제는 그런 경우에 장 개선이 중요하다. 제가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시냐 히로미 선생님께서 뭐냐면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러니까 뭐냐면 병 안 걸리고 오래 사는 법, 그 책에 이 시냐 히로미 선생님께서 쓰신 장 전문가이십니다. 장 내시경을 개발했고 장을 직접 살펴봤는데 장이 안 좋은 사람은 온갖 병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분은 뭐냐면 약을 처방을 하지 않고 채식과 과일을 많이 먹고 고기를 끊고 뭐 이런 생활 습관을 개선해 가지고 한 6개월만 관찰해 보면은 장이 더러웠던 장도 아주 깨끗해지고 모든 질병이 사라지는 것을 직접 뭐냐면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그분이 무수한 많은 사람을 했는데 모두 성공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암까지 걸린 사람들이 자기한테 찾아왔을 때 암 환자한테도 그런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뭐냐면은 암 치료에 항암제라든지 이런 거 쓰지 않고도 암이 다 나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찾아온 암 환자 중에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믿어야 될지 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이 직접 그 책에서 설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 상당히 믿을 만한 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을 개선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건강 측면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하나의 저희 인생을 이제 학습기를 거칠 때의 아주 획기적인 건강 경험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단계 인생을 살면서 가주기인 경제활동기에 많은 정신 건강 측면에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 가지고 정말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잘해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너무 잘해주는 모습이 너무 눈에 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노력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장 생활에서도 그런 생활을 하려고 했고 아는 사람한테 무척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저는 그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온 것을 도시에서 살고 뭐냐면 인생을 빨리 아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용하는 것. 제가 그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순박한 친구는 이용해 먹어도 충분하겠다. 그래서 사기를 칩니다. 사기를. 그래서 저는 사기를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사기를 당했지만 그 사기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인생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저는 그 경험인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기를 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지만 하여튼 그 30년을 되돌아보면은 굉장히 그 열심히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기도 많이 당했어요. 사기도 많이 당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기꾼한테는 먹이가 된 거죠. 먹이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저는 후회스럽지는 않습니다. 뭐냐면은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지금 이제 제 2단계 인생을 마치고 3단계 지금 지나간 과거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앞으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 뭐냐면은 순수하게 사는 것이 좋긴 한데 이 사기꾼이라든지 이런 세력들한테는 이용을 당하고 오히려 사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 저는 그 반성을 했습니다. 개선책으로. 그래서 혹시 이 유튜브를 보는 젊은이라든지 많은 분들께서 너무 순수하게 살지는 마세요. 시골 출신에 저는 순수하게 살았는데 순수하게 사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경험적으로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우연히 리처드 도킨스가 쓴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속의 내용 중에 리처드 도킨스가 주장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서 이제 이렇게 느끼는 거였는데 그분이 그 설명하는 인간의 유형 3가지를 거기 글에 썼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순수파, 비둘기파입니다. 순수한 비둘기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응징파라고 합니다. 응징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사기꾼, 매파라고 합니다. 사기꾼파, 매파. 그러니까 이 3종류의 인간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순수한 이 비둘기파의 유형인 사람을 이 매파인 사기꾼파는 이용을 하고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이거 저는 직접 경험을 해서 압니다. 저는 순수한 영역에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순수한 파가 꼭 인생의 해답은 아니다. 해답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사기꾼파가, 매파가 이용을 하고 사기를 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인생을 살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매파나 이 사기꾼파한테 당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답을 리처드 도킨스는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은 응징파가 돼야 된다. 응징파가 되는 이것이 해답이다. 응징파는 뭐냐면은 사기꾼파, 매파한테는 응징을 합니다. 바로 응징을 하고 순수파한테는 뭐냐면은 고마움을 느끼고 오히려 더 잘해줍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중도파입니다. 그러니까 응징파입니다. 응징을 하는 거예요. 응징을.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 놈한테는 응징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분한테는 고맙게 하고 더 잘해줍니다. 이것이 저는 그래서 이 리처드 도킨스가 뭔가 인생을 알고 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응징파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 응징파가 해답이다. 그런데 응징파가 해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올해 2022년에 한번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거를 말씀드리면은
정말 우습습니다. 뭐 어떤 그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저는 친절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친절하게 받다 보니까 샘플로 뭐냐면은 천마 이 뭐라 그럽니까? 이 봉투로 돼 있는 그거 봉지로 돼 있는 것을 30만 원에 이게 30만 원인데 샘플로 뭘 보내준다. 그래서 샘플은 보내줘도 상관없다. 그래서 샘플을 보내서 받았더니 직접 상품을 보낸 거예요. 샘플은 단량 2개를 놓고 그거 드시고 혹시 뭐냐면은 반품을 하려면은 택배로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택배로 붙이려면 이게 좀 번거롭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예 그냥 30만 원을 붙여버렸습니다. 30만 원을 붙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런 이거 되게 새로운 신종 사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돈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내가 이 나이 60이 돼서까지도 이렇게 마지막 사기를 당해야 되는 모습을 보니까 처량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물러 빠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족의 와이프하고 애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빠는 너무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많이 당했는데 제가 그 당한 유형을 한번 말씀을 쭉 드리더라고요. 이게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되돌아보는 거예요. 인생을 경제 활동기 이렇게 뭐냐면 그걸 학습기에서 경제 활동까지 쭉 돌아보면은 정말 다양한 유형의 사기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혹시 저의 경험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가지고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어주세요. 그냥 저도 뭐냐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기꾼한테 당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수업료를 적게 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뭐를 배우는 데 있어서 수업료를 내야 되는데 수업료를 적게 내고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료를 적게 내고 저 첫 번째 수업료를 낸 것은 언제냐면은 대학교 1학년 때 서울에 처음으로 제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서울에서 다니다 보니까 영등포 시내를 이렇게 이게 돌아다녔어요. 다녔는데 주말에 시간이 나니까 토요일에 이렇게 다녔는데 어디를 갔더니 이렇게 뱀 장사가 자루에 넣어놓고 두드리면서 머리가 둘이 달린 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죠. 그래서 그거를 진짜 보려고 저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이 뱀 장사가 갑자기 중간에 멈추더니 잠시 쉬었다가 상담을 마친 다음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저는 모르고 그래서 상담하러 들어갔죠. 들어가서 앉았어요. 앉았더니 뭘로 이렇게 사발 대접에 이렇게 뭐냐면은 흰 애기인데 그거를 한 사발 이렇게 한 대접을 내놓고 그거를 저보러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걸 왜 마시느냐? 안 마시겠다. 그랬더니 아니 공짜니까 그냥 쭉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아니 이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이걸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공짜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믿고 쭉 제가 마셨습니다. 공짜니까 그냥 마시고 딱 그릇을 내려놓는 순간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것이 한 대접에 얼마냐면은 25,000원이라는 거예요. 25,000원. 그 당시에 82년도에 25,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까 방금 전까지 공짜라고 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냐면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뭐냐면은 아니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 말로만 했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다른 거 없느냐 내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다른 거 없냐 했더니 뱀을 갈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3개월인가 뭐 이렇게 뱀을 갈은 가루를 이렇게 봉지에 넣어가지고 하면 이렇게 15,000원이라는 거야. 15,000원. 그거 담아라.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없냐 그랬더니 용의 눈알이 있다는 거예요. 용의 눈알이. 그래서 그걸 먹으면 눈이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명해지고 그러면서 용의 눈알 한 알에 얼마냐면은 5,000원이라는 거, 5,000원. 그래서
그거를 달라고 그래서 제가 먹고 물 마셔버렸습니다. 마셔버리고 그랬더니 총 얼마가 되냐면은 뭐 이게 15,000원에 뭐 25,000원에 40,000원에 45,000원 뭐 이렇게 이제 늘어났죠. 늘어나서 그 다음에 저도 화가 났기 때문에 너네 한 것처럼 나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나 이제 돈 없다. 난 돈 없으니까 뭐 그냥 알아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친구들이 사기꾼들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도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학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부모님 주소하고 전화번호만 알려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받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왔는데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보냈지 이렇게 사기당해가지고 뭐 이게 그런 돈을 뭐 이렇게 사기당한 그런 것을 그 부모님까지 이게 보여준다는 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어떻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난 돈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부모님 전화번호 그것만 알려주면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말이 안 돼. 더 이상 말이 안 돼요. 사기꾼한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뭐냐면은 교과서 대금으로, 그러니까 대학교 이제 그 과목별로 이제 책을 사려고 35,000원을 들고 다녔어요. 아직 책은 사지 3월달 초기였기 때문에 책은 사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호주머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부모님까지 이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순간을 모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35,000원을 꺼내가지고 주면서 내가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 이거를 이 선에서 끝내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사기꾼이 뭐라고 하냐면은 알았다. 알았다. 그래서 35,000원에서 자기 아들이 서울대 법대를 다니는데 그건 내가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서울대 법대를 다니는데 학생한테 제가 택시비로 1,000원을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뱀대가리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나오면서 보니까 그냥 왔는데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제가 교과서를 살 수가 없이 교과서 없이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학생들이 필기해놓은 거 복사해서 그 시험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고 1학기를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뼈아픈 그 경험이죠. 제가 첫 번째 당한 사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당한 사기입니다. 저는 여태껏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 세상엔 전부 다 순수한 사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만 있고 순수한 사람만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믿고 살았는데 한번 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는 이렇게 사기꾼도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업료를 내고 배운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런 공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뭐냐면은 착하게 살아라, 순수하게 살아라 이런 공부만 배웠지 뭐냐면 사회에는 이러한 그 사기꾼이 있다는 그런 것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제발 저는 그러면서 수업료를 내고 다 배우게 됐죠. 수업료를 내고 배웠지만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뭐냐면은 큰 사기를 당하지 않는 거죠.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첫 경험이 있었고, 근데 이 사기꾼들을 보니까 유형이 셀 수 없이 많더라고요. 제 얼굴에 이게 써 있나 봐요. 이 친구는 순수해서 사기를 칠 만한 그런 거는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1학년 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이제 시골에 이제 다니는데 밤에 11시 40분차 완행열차를 이렇게 기차를 타고 이렇게 좀 저렴하기 때문에 11시 40분에 완행열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영등포역에서 또 제가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자기가 차비가 없어서 차표를 못 구해서 집을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갑자기 이런 사람도 있나? 어떻게 집을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집을 못 가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옆에 와서 자꾸 차비를 좀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사람도 다 있네. 그러면서 돈을 줬어요. 10,000원인가 줬어요. 그러면 가서 차표를
거기 가서 창구에 가서 차표를 사야 되는데 차표를 안 사고 이 사람이 저쪽으로 가더니 저쪽 구석에 보니까 4~5명이 모여가지고 노닥거리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걸 보는 순간에 또 사기를 당했구나. 사기를 당했구나.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런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뻔히 보이는 그 앞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그거 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4~5명이 모여 있는데 가서 하면은 행패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기를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구나. 저는 그때 또 깨닫게 됐어요. 신종 사기입니다. 나중에 어제 한번 내가 길거리에서 한번 그런 것을 한번 써먹어 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못 해봤습니다. 그 납작이 두꺼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몇 명이나 걸려들까? 10명을 하면 1명 걸려들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거를 한번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보고 지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못 해봤어요. 그것도 있고 또 한 번은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 뒷좌석에 또 앉아가지고 뭐냐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돈을 준 적이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번은 뭐냐면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는데 톨게이트에서 손을 들고 차를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톨게이트 안쪽에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고속도로 들어가는 분기점에 있는 거기에 서서 차를 태워달라는 이건 내 경험해보지 못한 건데, 그래서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옆좌석에 태워줬습니다. 태워줬더니 자기가 뭐냐면은, 포항인가 어디를 가는데,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대구의 인터체인지에서 내려주면 자기가 거기서 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를 태워서 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가다가, 휴게소를 들리는 이제 지점이 되니까 이 친구가 차비를 주면은 자기가 이렇게 고속버스라든지 이런 데 중간에 휴게소에서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면 필요하냐 했더니 25,000원을 주면은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000원을 제가 줬습니다. 했더니 자기가 꼭 이거를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기독교 신자인데 반드시 이거를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휴게소 근처에 오니까 이 친구가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는데 전화번호도 안 물어보고 주소도 안 물어보고 그냥 내리는 거예요. 20,000원 가지고 그냥. 그래서 내렸는데 내리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사기인 거예요. 그런 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이야기했더니 장모님께서 절대로 그런 사람 태워주면 안 된다고. 25,000원으로 끝나는 게 다행이지 만약에 칼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코지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을 태워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좋은 일을 할 수 없는 게 이런 사기꾼들을 경험하니까 뭐냐면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산길을 가다가 손을 들어도 차를 세우고 태워졌다가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앞에서 막으면은 그냥 밀고 그냥 치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거기서 마음 약해서 세워가지고 차를 태워주는 순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정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이 사기꾼들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리고 거기서 그런 경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휴게소에 이제 내에서 저녁을 먹고 이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차에 탔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생선을 파는데 생선이 나와서 생선을 파는데 생선을 팔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뭘 사는 것은 와이프한테 항상 물어보고 사야 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저녁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녁 먹는 게 뭐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소리냐, 우동 같은 거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5,000원을 주면서 내가 그러면 저녁을 사 먹어라 그랬더니 5,000원을 들고 받아가지고는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차에 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또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또 이것도 사기구나. 이것도 사기구나. 아니 이런 사기꾼이 있나. 휴게소에서도 뭐냐면 그런 식으로 이 사기를 치는 놈도 있구나. 저는 그래서 이런저런 사기를 당하고 저는 정말 사기를 유형을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래도 물론 적은 돈으로 이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큰 돈의 사기는
당하지 않은, 뭐냐면 그런 작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큰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이 있는데,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어요. 친절하게 받았더니, 이 친구가 계속 카드가, 우체국인데 카드가 반송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아니, 그 카드를 잘라서 버려라. 내가 카드 신청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리고 거기 그 경찰서에 신고를 해라. 이렇게 그 사람한테 끝냈어요.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뭐냐면 한참 있다가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뭐냐면 카드가 또 반송돼서 우체국인데 카드가 또 반송이 됐다. 그래서 아니 내가 분명히 전에 이렇게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또 반복이 된다는 게 이게 막 좀 상당히 의아스럽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그러면은 그 카드 지금 혹시 들고 있으면은 카드 번호를 나한테 불러줘라. 네 개씩 세 개가 있으니까 12자리거든요, 숫자가. 그래서 제가 받아 쓰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사람한테 그 번호를 물어보려고 했어요. 진짜 카드를 들고 있는지. 그래서 카드 번호를 불러달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면서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안 불러주느냐. 이게 카드가 있으면 카드 번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불러달라고 하는데 12자리 불러달라는데 왜 안 불러주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 한참 동안 하더니, 에이씨, 그러면서 뭐냐면은,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은 카드를 들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거 사기꾼인 거예요. 보이스피싱,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욕을 듣는 순간에, 이거 뭐냐면은 보이스피싱이 맞구나. 저는 앞에서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기가 이제 보이스피싱도 사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밟았던 건데,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확실한 거죠. 그거는 카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한번 했고, 작년 2021년에 제가 9월 달쯤에 한번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오는 또 신종 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메시지가 왔는데 뭐냐면 큰딸이 지금 뭐냐면은 큰딸이 있습니다. 실제 있는데 큰딸인데 뭐냐면은 핸드폰 액정이 깨져가지고 지금 수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리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데 아빠 그 신분증 사본하고 그 신용카드 사본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바로 보내달라고 했죠. 곧바로. 그래서 아니 애가 아빠한테 전화를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런 이상한 사람한테 전화가 왔나.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뭐냐면 제 카드는 들고 있지 않고 신분증을 들고 있었어요. 신분증을 찍어서 우리 딸을 핸드폰 전화번호로 보냈습니다.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메시지가 또 왔어요. 왜 안 보내냐고. 그래서 아니 내가 신분증은 있어서 보내는데 신용카드가 없다.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데 와이프 연락이 안 된다. 그랬더니 아니 빨리 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빨리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냐면은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너 그 액정 깨졌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랬더니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 이제 한 오후 3시쯤 그 메시지가 오고 막 그래서 한 6시쯤 돼가지고 딸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너 액정이 깨졌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아니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 없고 자기는 그런 일이 없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와이프가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신분증을 보내는데 내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여차여차해서 그랬더니 천만다행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6시쯤 해가지고 그 전화번호, 딸 전화번호가 아니더라고요. 이 전화번호가 핸드폰 전화번호가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왜 연락이 없느냐? 이 사기꾼들아. 너네들 말이지,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느냐? 내 딸한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나무랬습니다. 저는 많은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아니, 이런 사기꾼들 유형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도 있고, 문자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도 작년에도 뭐냐면, 당할 뻔 알았죠. 올해도 제가
천마 그 사기를 당한 거 있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사기를 당했고, 많은 인간들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많이 접해봤지만, 정말 순수하게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용을 해먹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습기와 그 가주기, 그 경제 활동기를 거치면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인간들도 많이 만났고 많은 경험을 했지만 되돌아보면은 순수하게 산다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하게 느꼈습니다. 순수하게 사는 것이 결코 인생을 사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인문학 공부를 소홀히 하고 고전을 좀 소홀히 했던 그런 공부를 소홀히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2022년도에 동영상을 보고 많은 공부를 하면서 심리학도 보고, 뭐, 법륜 스님 강의도 듣고, 황창희 신부님 이야기도 듣고, 여러 사람들의 이 강의를, 심리학 교수들 강의도 듣고, 이렇게 원더풀 인생 후반전 아주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나를 이용해먹는 나쁜 인간관계는 빨리 정리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 유튜브 채널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런 거 몰랐는데, 인간 중에는 순수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사기를 치는 그런 인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눈 부릅뜨고 그런 인간들한테 당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인간들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인간들한테 더 이상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한심한 거죠. 이걸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인생 60에 이거를 알게 됐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늦었지만 알았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 인생 60부터 이제 제 3단계 인생을 살아갈 건데, 이때부터는 좀 더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한테는 잘해주고, 나에게 사기를 치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한테는 과감하게 응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리처스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 이야기한 응징파가 돼야 되겠다. 응징파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해답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이 채널을 혹시 보시는 분이 있으면은, 사기를 당하고 거기에서 그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런 유튜브 채널을 본다든지, 고전을 본다든지, 인문학을 본다든지, 심리학 공부를 해서 빨리빨리 간접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하셔서 그러한 것을 미리미리 알아두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유튜브 채널을 보는 젊은이나 또는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너무 순수하게 살다가 매파들한테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응징파적인 삶을 살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는 응징파적인 삶을 살 겁니다. 응징파적인.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남은 시간을 뜻있게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요. 정말이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나를 사기치려고 하는 놈들한테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 60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냈고 남은 시간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시간을. 왜 그런 인간들한테 내가 시간을 왜 낭비해야 됩니까? 더 이상 그런 인간들한테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들 잘라내버리고 응징을 해버리면 됩니다. 응징을 하고 더 이상 그런 인간들한테 당할 필요 없습니다. 어린 사람이 됐던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런 사기꾼들은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있고 그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교육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에 만약에 그런 사기꾼이 있으면 그런 기질이 있는 친구는 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런 사기꾼 기질을 가진 친구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있고 그것이 꾸준히 계속 강화돼 가지고 어른이 되면 더 이 능수능란하게 사기 행위를 벌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어리다고 해서 사기치지 않은 그런 기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순수하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살아가지고 저처럼 60이 될 때까지 계속 온갖 사기를 당하고 경험을 통해서 이런 별별 유형의 인간들이 다 있구나. 그걸 체험으로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저의 인생이고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당하고 나서 배우지 말고 물론 수업료도 내지 말고 이게 공부를 하십시오. 유튜브 동영상을 보든 책을 보든 해가지고 공부를 충분히 간접 체험을 통해서 빠르게 습득을 해서 응징파적인 삶을 사십시오. 혹시 이게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은 리처드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 이 유형의 세 가지 유형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그 부분을 눈여겨 보십시오. 저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리처드 도킨스의 이게 유전자에 그런 내용이 나오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이 생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순수파적인 삶을 사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응징파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들한테는 응징을 하고 순수하고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잘하고 같이 잘 지내는 것이 그것이 해답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은 그래도 수업료를 내면서 배웠다는 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35,000원, 25,000원, 만원, 5,000원 이런 돈을 써가지고 수업료를 내면서 다양한 최근에 올해는 30만 원짜리 그 사기를 당한 그런 게 있지만 30만 원도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습니다. 그냥 수업료로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뭘 배우려고 하면 수업료를 내지 않습니까? 학원도 다니고 그런데 사기도 사기 유형도 배우는데 수업료를 낼 수가 있어요. 저는 30만 원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기 유형이 있다는 다양한 그 유형의 사기를 다 경험하면서 돈을 내고 배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뭘 배우려면 돈을 내고 배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유튜브 채널은 공짜로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동영상을 많이 보면서 많이 배우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다니. 허경영도 이야기합니다. 유튜브는 정말 대단한 거다. 뭐냐면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아주 훌륭한 거다. 여러분들 시간 제약도 안 보고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그 다음에 공간도 여러분들이 꼭 나를 만나지 않아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간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보고 싶은데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제약도 없고 공간 제약도 없는 이러한 채널 얼마나 훌륭합니까? 유튜브 아주 훌륭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그 유튜브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유튜브는 대단한.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을 때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자기 의지가 중요한 거지 배우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만이 중요한 거지. 얼마든지 유튜브 채널에 배우고 싶은 내용이 다양했습니다. 심리학부에서 배가지고 종교, 철학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논어, 맹자 다 배울 수 있어요. 뭐냐면은 노자의 사상도 배울 수 있고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상선, 약수, 이런 별걸 다 배울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합니다. 배움의 기쁨이 있어요. 배운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아나가는 것이 사기를 당하면서 배우는 방법도 있는 그 배움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고 책을 읽으면서 배우고 배우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깨우쳐 나가는 것은 정말 뿌듯합니다.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배움은 정말 기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냐면 학이 이습지 불역 열화라. 뭐냐면 때때로 배우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쁨이다. 기쁨이다. 이게 기쁨이다. 맞습니다. 저는 느껴요. 배우는 것은 정말 즐겁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60에 들어도 배울 게 많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은 배울 게 많다는 거기 때문에 정말 뿌듯한 일입니다. 모르는 게 많을수록 배울 게 더 많습니다. 여행을 적게 다닐수록 여행 다닐 곳이 더 많아요.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은 여행 다닐 곳이 점점 줄어듭니다. 저는 여행을 많이 안 다녔기 때문에 여행 다닐 곳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여기 동영상에도 제가 그 백령도와 백령도와 소청동, 거기 대청도를 간 것을 유튜브를 6개를 촬영해서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뭐냐면 여행을 안 다녔기 때문에 백령도도 처음 가봤고 대청도도 처음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새롭죠. 그거 정말 즐겁습니다. 여행이 너무 즐겁습니다. 한 번 가본 것을 또 가보고 여러 번 가보는, 한 곳을 여러 번 가면은 즐거움이 많이 반감됩니다. 반감돼. 그러니까 여행을 안 가볼수록, 안 다닐수록 가볼 곳이 많고 가슴이 뛰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행을 많이 안 다닌 것을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닐 곳이 무수하게 많이 남아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르는 게 많을수록 희망적입니다. 배울 게 많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건강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는 경제 활동기가 지났기 때문에 화학은 더 이상 공부하고 싶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기에 있는 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자유로운 상태에서 어떤 책에 보니까 50부터 인생관을 바꿔야 된다. 뭐냐면은 이제 많은 책에는 50을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인도에 50에서부터 75세까지가 3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된다. 이제 자존심, 꿈, 사람을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실감합니다. 이제는 제가 뭐냐면 3단계에 접어들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나의 취미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리고 배우고, 즐거움을 즐기고,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학습기와 가주기에 있어서는 외적 활동을 많이 한 거죠. 외적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뭐냐면은 그런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제 3단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나 자신을 향하고 내면의 세계를, 그래서 나 자신과 대화를 하고, 다른 사람을 굳이 안 만나도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고, 남에게서 듣지 말고 내 자신에게 들어라. 내 자신에게 묻고 내 자신에게 들어도 무궁무진하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불교에서는 이런 것을 무건수행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수행입니다. 수행이지만 어찌만 혼자서 보고 묻고 답변하고 이런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있으니까 이게 힘들지 않느냐 그런데, 고독을 즐기면 됩니다. 고독을 즐기고 고독력을 키우고, 그래서 무건수행을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과 내면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서 뭐냐면은 깨달음의 경지에 가면은 행복감이 밀려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3단계에서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3단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